이번 영상은 2021년 테마파크 뉴스 결산 두 번째 2021년 오픈한 신규 어트랙션 소식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신규 놀이기구, 공연, 테마구역들이 오픈했는데요. 양이 방대한 만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내용란에 일부 탑승 영상 링크들을 걸어놓을 테니까 풀버전 탑승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내용란을 확인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흥미로운 전세계 테마파크 소식들 놓치지 마세요.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이 시국에 오픈할 신규 파크들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9월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이 오픈했습니다. 전세계 5번째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7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세계를 관람하는 쿵푸 팬더 보트라이드, 거대한 육식공룡들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쥬라기 월드 다크라이드는 오직 베이징에서만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들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 대한 소식은 위 링크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레고랜드 뉴욕이 오픈했습니다. 전세계 9번째 레고랜드이며 7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레고랜드에서는 타볼 수 없는 레고 팩토리 어드벤처 라이드가 이곳에 있는데 작은 레고의 입장이 되어 레고 세상을 모험하는 다크라이드죠. 참고로 이 어트랙션은 춘천에 오픈하는 레고랜드 코리아에도 생길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카타르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 도하 퀘스트가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실내 테마파크가 주는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도하 퀘스트도 독특한 느낌이 나죠. 이곳은 세계 최고 높이의 실내 롤러코스터와 세계 최대 높이의 드롭타워 어트랙션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콩 오션파크는 워터월드란 이름의 신규 워터파크를 오픈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오픈이 연기되었다가 극적으로 오픈한 곳인데 총 5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 오션파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콩 최초의 서핑 어트랙션이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테마구역들도 많이 오픈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슈퍼 닌텐도 월드가 가장 핫했죠. 슈퍼마리오 속 세상을 재현했는데 여기에 요시를 타고 테마구역을 돌아보는 요시 어드벤처, AR 기술을 접목해 게임처럼 맵을 질주해보는 마리오 카트 다크라이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확장 공사까지 진행하며 동키콩 롤러코스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슈퍼 닌텐도 월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어벤져스 캠퍼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테마구역 전체에 마블 속 히어로들이 걸어다니며 인사를 건네고 빌런들과 싸우는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맨손으로 거미줄을 쏘는 다크라이드가 오픈하기도 했고 실제 하늘을 나는 스파이더맨 스턴트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디즈니가 개발한 스턴트 공연용 로봇이죠. 어벤져스 캠퍼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식도 위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 위치한 레고랜드 윈저에서는 신화 속 괴물들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 레고 미시카 가 오픈했습니다. 수만 개의 레고로 만든 신화 속 괴물들이 테마구역 곳곳에 위치해 있고 무엇보다 영국 최초의 플라잉 시어터 놀이기구가 오픈하기도 했죠. 플라잉 시어터는 디즈니의 소월인 롯데월드의 플라이벤처와 같은 놀이기구를 말합니다. 미국의 레고랜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레고 무비월드 테마구역이 오픈했습니다. 영화 레고 무비 시리즈를 테마로 해서 만든 테마구역이죠. 레고 무비 속 세상을 재현한 공간이며 역시 메인 어트랙션은 플라잉 시어터입니다. 폴란드의 대표 테마파크 에네르지 란디아에서는 아쿠아란티스 테마구역이 오픈했습니다. 물을 테마로 하는 고대 도시를 재현한 공간으로 무려 10개의 신규 어트랙션으로 채워졌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은 2번의 급발진 구간이 있는 롤러코스터 어비스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도시를 찾으려는 순간 신의 분노로 급발진하게 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구역에 있는 다른 어트랙션 모두 전체적으로 물과 관련된 테마로 어트랙션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 오픈한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해보죠.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쥬라기 월드 벨로시 코스터가 오픈했습니다. 벨로시 랩터들과 함께 질주하는 컨셉으로 급발진하게 되는 롤러코스터죠. 대기줄에서는 쥬라기 월드에 대한 여러 이스터에그와 함께 랩터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설 속 괴물을 테마로 만든 롤러코스터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테마파크 니글롱에서는 크람푸스 익스페디션이 오픈했죠. 크람푸스는 나쁜 사람들을 벌하는 전설 속 괴물로 그 괴물을 테마로 만들어진 후름 코스터입니다. 후름 라이드와 롤러코스터가 합쳐진 형태이며 괴물 입으로 낙하하는 게 특징이죠. 왈리비 벨기에에서는 콘다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오픈했습니다. 전설 속 괴물뱀 콘다를 테마로 하여 차량 디자인도 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의 구레나 룬트에서는 몬스터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오픈했죠. 지하철 공사로 인해 그 지하에 잠들어있던 괴물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테마로 하고 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스테이션이 있고 지하철역처럼 꾸며져 있기도 하죠.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에서는 저지데블이 오픈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다는 전설 속 괴물 저지데블을 테마로 하고 있어서 차량 디자인이 독특하죠. 특이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싱글 레일 코스터로 완성되었습니다.
싱글 레일 코스터는 일반 롤러코스터 트랙과는 달리 모노레일 트랙처럼 생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실버우드 테마파크에서는 스턴트 파일럿이라는 싱글 레일 코스터가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고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트랙 구성을 했다고 하죠. 독특한 롤러코스터들도 오픈했습니다. 독일의 무비파크 저머니에서는 무비파크 스튜디오 투어란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오픈했는데 이름 그대로 영화 스튜디오 내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실내와 실외를 넘나들고 마치 플래닛 코스터 게임에서 볼 법한 느낌으로 내부가 꾸며져 있기도 하며 트랙 구성도 특이하게 되어 있죠. 바다 위에서 타는 롤러코스터 볼트도 오픈했습니다. 신규 크루즈선 마디그라호에 생긴 이 롤러코스터는 오토바이 타는 자세로 탑승하며 실제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크루즈선에 설치된 첫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가운 신규 롤러코스터 소식이 있었죠. 바로 경주월드의 발키리입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질주하는 형태의 가족형 셔틀 롤러코스터로 완성되었고 드라켄밸리 테마구역과 통일된 테마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창 제작하고 있을 때 오픈한 신규 롤러코스터도 있습니다. 바로 호주 드림월드의 스틸 타이펜입니다. 급발진하는 형태인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떨어지고 다시 앞으로 질주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12월 15일에 오픈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 롤러코스터입니다. 볼거리가 풍부한 다크라이드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는 마이펫의 이중생활 다크라이드가 오픈했습니다.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을 테마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강아지의 입장이 되어 입양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모험을 담고 있죠. 영화 속 귀여운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다크라이드입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 앱캇에서는 레미의 라따뚜이 어드벤처가 오픈했습니다. 영화 라따뚜이를 테마로 하는 다크라이드로 쥐의 입장이 되어 영화에서처럼 레스토랑 주방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쥐의 입장이 되다가 보니 모든 것이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재밌죠. 영국 알톤 타워에서는 갱스터 그랜이 더 라이드가 오픈했습니다. 이 라이드는 유명한 동화책 할머니는 도둑을 테마로 하는 다크라이드로 차량을 타고 동화 속 이야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고리타분한 할머니가 사실은 세상을 놀라게 한 전설의 도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너츠베리팜에서는 너츠베어리 테일즈 리턴 투 더 페어 4D가 오픈했죠. 곰 가족을 테마로 하는 이 다크라이드는 재밌게도 1986년에 사라진 동명의 어트랙션을 속편 방식으로 만들어 오픈한 케이스입니다. 젤리총을 쏘는 슈팅 다크라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스웨덴의 리세베리 테마파크에서는 언더랜드란 이름의 다크라이드가 오픈했습니다. 지하 세계에 숨겨진 토끼 마을을 관람하는 스토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탑승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놀이기구들도 많이 오픈했습니다. 미국 채싱턴 월드 오브 어드벤처에서는 크록드롭이 오픈했습니다. 악어 신전 입으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형태의 놀이기구죠. 시더 포인트에서는 스네이크 리버 익스페디션이 오픈했습니다.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보트라이드로 재미있게도 탑승 도중 연기자들이 등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소프파크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를 테마로 하는 미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독특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이니만큼 미로도 특이한 느낌으로 완성되었는데요. 일반적인 거울미로 같으면서도 독특한 장치들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세이브 앤 유원지에서는 고질라 더 라이드가 오픈했습니다. 괴수 고질라와 킹 기도라의 싸움 한가운데 탑승자들이 놓이게 된다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플라잉 시어터 놀이기구입니다. 전세계 고질라 팬들을 설레게 만든 어트랙션으로 연기자가 등장하는 프리쇼도 있어 몰입감을 주기도 하죠. 싱가포르에서는 스카이 헬릭스 센토사가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오픈했죠. 35m 상공까지 올라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을 관람하며 각종 스낵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독특한 느낌의 전망대라고 할 수 있죠. 기존 어트랙션을 리뉴얼해 오픈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의 백설공주 다크라이드는 애니메트로닉스와 프로젝션 매핑 등 각종 효과가 더 추가되고 새로운 장면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키스로 백설공주를 살리는 장면 등은 기존에 없었던 장면이죠. 파리 디즈니랜드의 카 로드 트립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튜디오 트램 투어가 영화 세트장과 소품을 관람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리뉴얼한 버전은 애니메이션 카를 테마로 해서 카 속 캐릭터를 관람하는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사파리 월드도 있죠. 기존에는 버스를 타고 동물들을 구경했었는데 이를 트램 형태로 바꿔 재오픈했습니다. 차량만 바꿨을 뿐인데 대기 시간이 엄청 늘어나기도 했죠. 새로운 공연들도 많이 오픈했습니다. 도쿄 디즈니는 새로운 극장을 오픈하면서 미키의 매지컬 뮤직 월드란 이름의 뮤지컬 공연을 새롭게 오픈하기도 했죠. 미키와 친구들이 숲속에서 거대한 뮤직박스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클럽 마우스 비트란 공연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클럽 마우스에서 벌어지는 캐릭터 친구들의 댄스 공연을 담은 쇼입니다. 2004년부터 오랫동안 공연되던 원맨즈 드림 2가 펼쳐지던 공연장에서 선보인 신규 공연이죠. 파리 디즈니에서는 디즈니 주니어 드림 팩토리라는 이름의 신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신규 공연을 위해 대대적으로 공연장을 리뉴얼하기도 했죠.
이 외에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경우는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규 공연을 대거 많이 선보였는데요. 매직 킹덤에서 펼쳐지는 야간 불꽃놀이 공연 디즈니 인챈트먼트, 애니멀 킹덤 호수를 무대로 진행되는 연날리기 공연 디즈니 카이트 테일즈,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든 노래와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앳캇의 하모니어스, 태양의 서커스와 디즈니가 만나 완성한 드로운 투 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50주년 이야기는 위 링크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2021년 테마파크 뉴스 결산 첫 번째 영상 2021년 테마파크 사건 사고 소식 영상을 아직 못 보셨나요? 위 링크를 통해 이 영상까지 보고 가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테마파크 뉴스 결산이 이어지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흥미로운 테마파크 소식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